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했다. 이미 이룬 과거형으로 확언해보세요. 이번 영상 속에 있는 내용은요. 반드시 머리에 쏙 넣고 시험장을 가세요. 아시겠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철저하게 자기관리하고 공부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다 그 말이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다 공부한다 이 소리입니다. 일정 변경됐어. 양해 구한다. 대상자가 집에 없어. 메모 남긴다. 방에 안 들어간다. 개인정보 유지해야 된다. 비밀 유지해야 된다.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내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 신고한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험자는 누구고 가입자는 누구예요?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왜? 우리 건강보험료 무조건 내잖아요. 강제 가입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뛰어가고요. 직장을 안 다니면 지역에서 뛰어가요. 보험자는 어디예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예요. 우리가 돈을 내면 돈을 받아 먹죠? 받아 먹고서 무슨 일 있으면은 그 돈을 내어주는 게 보험자고요. 우리는 가입자입니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별도 운영한다. 돈은 한꺼번에 받아요. 여러분 건강보험료 영수증 보시면요. 거기 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은 같이 받는데 운영은 별도로 한다. 회계는 따로 한다 이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죠? 무조건 일상생활 어렵고 거동은 불편해야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질병명을 물어보지 않아요? 65세 미만일 때만 노인성 질환일 때 인정해 줍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야. 이미 건강보험공단 혜택 받고 있기 때문에 퇴원하고 나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맞춰보세요.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성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결핵이에요. 노인성 질환 아니죠. 그럼 65세가 넘어야 된다. 근데 70세 남성 오케이죠. 뇌경색으로 거동 불편한 뇌경색이면 끝났잖아요. 노인성 질환이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다. 파킨슨으로 거동 불편한 나이가 상관이 없으니까 오케이.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교통사고야? 노인성 질환 아니지? 그럼 65세 넘어야겠지. 이 얘기입니다. 등급 판정 결과. 장기 요양의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2년마다 받는다. 그래서 똑같은 등급 받으면요. 무조건 다 2년마다인데 5등급은 2년마다 2, 3, 4등급은 그 다음에 3년 1등급은 4년이에요. 점수 한번 짚어볼게요. 1등급은요. 키 195 기억하시죠? 1등급은 95점 이상이다. 2등급은요. 발 사이즈 275 75점 이상이다. 3등급은요. 공의 각도 360도 3등급은 60점 이상이라는 거. 451에 545 기억하시죠?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라는 거. 판정은요.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한 달 안에 나옵니다. 갱신하려면요. 3달부터 한 달 전까지 신청하고요. 이유 신청하고 싶어. 그럼 90일 이내 3달 이내에 신청하는 거예요. 장기 요양급여의 3가지가 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야 뭐가 있어?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에 복지 용구, 사고나 대여하는 게 있다는 거. 방문 요양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이 집에 있는 노인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한다. 노인의 삶의 질을 올린다. 방문 목욕 2명이 방문하죠. 40분 이상 해야지 전송 가능하다고 했어요. 주 야간 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에 왔어. 이게 바로 주 야간 보호죠. 아들이 해외 출장 잡혔어. 그래서 며칠 동안 엄마를 돌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재가 서비스에 맡기는 게 단기 보호입니다. 일정 시간 하면은 주 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 하면은 단기 보호예요. 시설 급여에는 뭐가 있냐? 입소자가 9명 이내라고 한다면 공동생활 가정이다. 10명, 20명, 30명이라고 하면 요양원이죠. 그게 바로 요양시설이에요. 9명 이내다. 공동생활 가정이다. 10명, 20명, 30명, 10명 이상이라면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거. 특별 현금 급여에는 가족 요양비가 있다. 시골에 이렇게 벽지, 오지, 산간지역에서 요양보호사 부족하고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하고 돈 받는다 이거예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 돈을 누가 냅니까?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60에서 65% 지원해요.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잖아요. 국가에서는 20%를 대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설마 아직도 비교 못하신 분 없으시죠? 인정서의 등급이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져왔잖아요. 인정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름 나옵니다. 규호보. 생년월일 나와요. 인정번호 나와요. 몇 등급? 5등급 치매네요. 유효기간이요. 요즘엔 2년이에요. 과거에 1년이었거든요.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그러니까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 몇 등급 나왔어? 이게 바로 인정서예요. 아, 이 사람은 1등급이야. 5등급이야. 그 등급을 인정해주는 게 인정서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옵니다. 수급자에게. 이용계획서도 오는데 이용계획서는 뭐예요? 아, 5등급이니까 한 달에 93만 원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한 달에 93만 원. 일단 돈 얘기가 나오죠. 재가에서는 15%, 시설급여는 본인이 20%를 내라. 그리고 돈 얘기가 쫙 나옵니다. 한도액이 나왔죠? 본인 부담률이 나왔죠? 그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 그 금액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용계획서. 이용하려면은 돈을 우리가 얼마를 서비스를 받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필요하잖아요. 아, 이용하려면 돈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말이 어렵지. 이용계획서나 인정서는 다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수급자가 누구예요? 이 등급 신청한 사람이 수급자예요. 결국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급이 나온다. 그 등급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돈 얘기가 나온다.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보호. 이거 어렵다 하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 이게 다 기억하려면 머리에 죽어도 안 들어옵니다. 핵심 어만 기억하세요. 머리를 모양을 똑같이 하고 싶지 않다. 머리 모양 커트 하면은요. 이거는 개별화예요. 사람마다 개별화, 머리 모양이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매트릭스 강요했어, 침대 강요했어. 그러면 뭐예요? 안락한 침대에 안락한 매트릭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휴대전화가 없어. 그러면 사생활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자 원하지 않았는데 사진 촬영했어? 아, 비밀 보장 안 됐다. 그리고 꼬집거나 때리고 있는데 다 그냥 이걸 외면해. 존엄하지 못하다. 대우가 달라진다. 차별 대우죠? 개별화된 식단, 당뇨병 대상자, 고혈압 대상자, 식단 새로 짜줍니다. 얼마나 질이 높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활 프로그램도 해줘. 교육도 해줘. 아, 질이 높다. 어디 갔다 왔는데 밥이 식어 있어. 매번 식은 밥 먹어야 돼. 좀 불편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침대, 안락한 침대. 이거 진짜 많이 나왔고요. 휴대전화, 사생활. 이것도 또 나왔었고요. 요거 두 개만 일단 아세요, 여러분. 개별화된 식단, 질 높은. 요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여러분 맨날 헷갈리시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 일상적인 생활, 신체 활동. 일단 신체는요 무조건 몸이 닿는 거예요. 구강관리, 몸단장, 체위변경, 목욕, 화장실 가는 거 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몸이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킨십이 가는 것은 무조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다. 신체가 닿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집안일하는 거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다 생활이죠. 이 중에서요. 물품 구매와 장보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여기도 활동이긴 해요. 개인적인 업무, 대상자의 개인적인 업무를 요양보호사가 혼자서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대상자랑 같이 나가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 한다 하면은 무조건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외출 시에 동행 대상자랑 요양보호사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은행 가고, 동사무소 가고, 병원 가는 거요. 일상 업무의 대행. 대상자는 집에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약 타러 가고 물품 구매하러 가고 나가는 게 바로 일상 업무의 대행이에요. 이 중에서 물품을 그냥 구매하는 거. 이 물품이 딱히 어떤 물품이라고는 말하기에는 어렵네요. 장보기도 사실 물품 구매잖아요. 하지만 취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취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장을 보는 거니까 장보기만 일상적인 생활에 들어가고 일반적인 물품 구매는 집 밖에서 하는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몸이 닿는 것은 신체, 장보기는 일상적인 생활, 물품 구매하고 은행 가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노인 학대 유형 여러분 신체적인 학대 정말 잘 나오죠? 방임하고 육이 너무 헷갈리죠? 여러분 쉽게 기억하세요. 다 알려고 하면 다 틀립니다. 포인트만 기억해도 무조건 맞을 수가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는요 몸이 고단합니다. 일단 집 밖으로 못 나가게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춥거나 더울 수 있겠죠. 고통스럽잖아요. 신체적인 학대예요. 방임과 유기 여러분 집 밖에 있냐 집 안에 있냐를 구분하잖아요. 너무 더 디테일하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조금 더
어쨌든 노인이 불편해도 집 안에 있으면 방임으로 본다. 집 밖이다. 시설이다, 길거리다, 그러면 유기로 본다. 이게 일단 1차적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맞힐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양보호사 건강, 일단 힘쓸 때, 요통 예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혀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지지면이 뭐예요? 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든지 앞뒤로 벌리면은 지지면이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한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서 위치한다. 특히 어디?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힘을 쓴다. 큰 근육을 쓴다. 기억하시죠?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칭 어떻게? 상하좌우로 균형 있게 5에서 10회, 5에서 10초이지만 유지할 때는 10에서 15초로 늘어난다.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온 머릿니 이거 직업성 질환입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으면 뭐 이런 병이 걸릴 일이 없어요. 좀 서럽죠? 결핵 대상자와 접촉했어.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한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말이 좀 달라져요. 감염 검사를 받는다.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사한다. 일정 기간 지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보호장구 착용하고 한다. 대상자 물건 함께 쓰는 건 괜찮다. 왜? 호흡기 감염이니까 호흡기만 마스크 쓰면 된다는 거. 직사광선 쐬면 결핵균은 수분 내에 죽는다. 그래서 햇볕을 찡찡 쬐어라. 독감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다. 10, 11, 12월에 맞는다. 독감은 인플루엔자이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죠. 2, 3일 동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돼요. 이 손으로 요리하면 그거 먹은 대상자도 노로바이러스 걸리거든요. 옴 동시에 치료한다. 증상 있건 말건 동시에 치료한다. 요양보호사 임신했어. 수두 대상자 피한다. 애기 기형아 생기니까. 단호하게 거부한다. 뭐예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는 단호하게 합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이 자기 바지를 벗었어. 시설에서 할아버지가 자기 바지 벗고 뭐 그랬어. 이런 거는 뭐예요? 대소변이 마려운지, 회음부가 어디가 아픈지, 그냥 조용히 바지를 입혀주거나, 뭐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는요, 성접촉이 있거나, 부적절한 것, 뭐 성추행, 자신의 성기를 쪼물쪼물 만져, 이런 것만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노인성 질환, 일단 미각이 둔화되고 침과 위액도 안 나오고 간 기능도 떨어지고 다 나빠진다. 약물에 대한 반응조차 민감하다. 둔감하다 아니에요. 민감하다. 더군다나 여러분 인민감 기억하시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는 거. 이유를 그냥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어려운 거는 암기하세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다는 거. 노인의 미각은요, 단짠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음식이 달고 짜져요. 본인이 못 느끼니까 설탕 계속 넣고 소금 계속 넣는 거예요. 쓴시는 잘 느껴. 그래서 왜 이렇게 입이 쓰냐? 이거 왜 이렇게 시냐? 그런 소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유일하게 높은 것은 인생의 쓴맛과 신맛이라는 거. 그래서 단짠을 잘 못 느껴서 조미료를 많이 넣으니까 식초, 마늘, 향신료 이런 걸 넣어가지고서는 조미료 많이 넣지 않고 입맛을 돋구게 한다. 이것도 국가고시에서 요구하잖아요. 침이 조금 나옵니다. 위산이 조금 나오고 위산이 산도가 저하돼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 췌장에서 효소가 잘 안 나와 지방이 잘 소화가 안 된다. 지방 흡수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라 하잖아요. 당내성이 떨어져요? 안 올라가요? 떨어진다. 포도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당이 올라가니까 당뇨병이 걸리기가 쉽다는 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간에서는 해독을 해요. 우리 술 먹고 다음날 간에서 해독하는 거거든요. 약물을 대사하거나, 대사가 뭐예요? 몸 밖으로 빼내주는 겁니다. 제거하거나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감각기계 다 나빠집니다. 특히 눈은 우리가 몇십 년씩 써보세요. 뿌옇지 않습니까? 그냥 뿌얀 거 백내장. 어디가 뿌해? 수정체가 뿌해. 근데 통증이 있고 압력이 상승해, 안압이 상승해, 녹각, 각막이 뿌옇다. 이게 바로 녹내장입니다. 눈이 뭐가 안 좋아서 병원 가면 50 넘으면 녹내장일 확률이 높아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거. 불빛주의 무지개, 밤과 밝은 불빛 사이 눈부심 이거 뭐예요? 백색 콘탁 이거 뭐예요? 백내장이에요. 비읍 하면은 백내장이에요. 아시겠죠? 통증이 있어. 녹내장이에요. 두 개 맨날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내 분비계. 인민감 나왔어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내 분비계에는요. 당뇨병이 옵니다. 당뇨병은요. 발기가 부전된다. 발톱 제발 일자로 잘라라.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죠. 둔감하지 않아요. 민감해요. 그래서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왠지 증가할 것 같지 않나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인민감으로 그냥 기억하자고요.
당뇨병 대상자, 저혈당에 대비해라. 혈당 수치가 너무 높다면은 운동으로 조절할 게 아니라 일단 약 먹던지 다른 걸로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은 적절하게 해라. 심리정신계 우울증과 선망이 옵니다. 급격하게 하면은 선망이에요. 서서히 하면은 치매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이 없다 하면은 우울증이에요. 아시겠죠?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와 같다 해서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아, 내가 치매인가? 나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뭔가 의욕이 없어. 우울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선망은요, 집중력 떨어지고 잠을 못 잡니다. 갑자기 진행되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급격하게 와서 급격하게 사라지기도 하고요. 좀 더 유지되기도 합니다. 진압력 장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치매랑 비슷한데 급격하게 왔다, 갑자기 왔다 하면은 선망이에요. 근골격계,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다 삭신이 쑤시고 뼈마디가 아픈 거죠. 퇴행성 관절염, 아침에 아프고 많이 쓰면 더 아파요. 연골이 닳아서 아픕니다. 무릎이 이렇게 있어요, 뼈가. 이 사이에 물렁뼈 연골이 있어야지 안 아픈데 연골이 다 닳아버렸어요. 이거 뼈끼리 닳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무릎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살을 빼야 돼요. 체중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아요. 아시겠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 수영, 걷기 다 좋은데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답이 뭐야? 수영, 수중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왜?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하니까 아프지 않잖아요. 골다공증은요? 걸어라. 왜? 근육과 뼈에 힘을 줘서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좋으니까.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 여자들이 골다공증이 많아요? 애 많이 나서도 있지만요. 폐경기가 되면은 폐경한 이후로 에스트로겐이 안 나옵니다. 에스트로겐이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게 안 나오면서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와요. 그래서 폐경기 됐을 때쯤에 여러분 산부인과를 가셔서요. 이 골다공증에 관련돼서 좀 상담을 하고 주사를 맞던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을 좀 복용하던지 호르몬 먹으면 암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좋은 점과 또 나쁜 점이 있어요.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야. 약해. 그런데 낙상 입었어. 넘어지거나 다쳤어. 그러면 고관절이 부러진다. 비뇨 생식기계. 질은요 건조합니다. 분비물이 저하된다는 거, 윤활작용이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나이 먹고 성생활을 하면은 불편해요. 뭔가 윤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광 용적이 감소돼. 오줌을 좀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용적이 조금만이니까 찔끔찔끔 싸는 거예요. 근력이 떨어진다. 요실금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줌이 싸는 거죠.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하셔야 돼요. 또 변비를 예방하래요. 왜? 힘주면 요실금이 생기니까. 왜? 복압성 요실금 아시죠? 배에 힘을 주면 생긴다. 또 배에 살이 찌면은 눌려서 압력 때문에 요실금이 생긴다. 체중을 조절해라 하는 것은 요실금이에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무릎 아프신 분들도 체중을 조절하세요. 전립선 비대증 남자한테 오죠? 오줌을요 힘주지 않으면 잘 안 나오고요. 싸고 나서도 찝찝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 대상포진 하면은요, 타는 듯한 자결감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옴 하면은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끝입니다. 신경계, 언어장애가 오고 몸이 마비가 온다면 뭐예요? 여러분, 뇌졸중이죠?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파킨슨 하면 뭐예요? 동작이 느려지고 몸이 굳어버린다. 안정시에 덜덜덜덜 떨린다. 그래서 알약을 요양보호사가 파킨슨 대상자 입 안에까지 넣어준다. 이게 답이죠. 소화기계, 소화 안 된다입니다. 대장암은 저자녀식이 먹어요? 자녀식이 먹어요? 대자녀식이. 자녀식이가 뭐야? 섬유소가 많은 거야. 그래서 대장암은 저자녀식이 먹은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자녀식이 먹어야 된다. 대자녀식이 섬유질이 많은 거 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또 설사했어? 그러면 수분을 많이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변비야. 물 많이 먹고 섬유소가 풍부한 거 먹어줘야 되는데 변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수술하신 분들 마약성 진통제 먹고 변비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또 변비약을 처방해줘요. 호흡기계 좋아지는 거 있겠습니까? 기침 반사 기침해서 가래도 빼내고 뭔가 안 좋은 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뭔가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흡인성 폐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폐렴이에요. 섬모 운동이 감소한다. 털모자 아닙니까?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감소한다. 뭔가 콧구멍에 털로도 안 좋은 거 이렇게 필터링을 못한다는 거. 천식 하면은 알레르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꽃가루, 강아지털, 고양이털 이런 먼지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접했을 때 기침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 이 기도가 확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기관지 확정제로 기관지를 열고 운동해라. 몇 분 전에? 30분 전에 그랬습니다. 심혈관계 나빠집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둔해지면 뭔가 탄력성이 떨어지고 좋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 기억할게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는 거. 혈액순환 안 되죠? 혈액순환 안 되니까 나이 먹으면 정맥류, 치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0 넘어서부터 치질 환자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환이 안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것까지 물어봐요.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눕힌다.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앉힌다. 종전의 자세로 바꾼다. 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거는 자세를 변경했을 때 어지러운 거니까 종전의 자세로 바꾼다. 까지가 요양보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고혈압, 140에 90이면 고혈압이죠? 혈압이 조절돼도 계속 먹는다.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죽는 날까지 먹는다. 이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약 먹으면 몸 약해진다면서요. 안 먹어서 발생하는 합병증 있는 것보다 더 나아요. 이거죠. 저염 저지방 시기가 중요하다. 고혈압은요, 칼륨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있는 염분을 빼내줘서 좋다. 찐 고구마, 시금치, 우유 이런 거 좋다는 거 바나나. 동맥경화증, 지방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이에요. 콜레스테롤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이에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됐다. 심부전이에요. 아시겠죠? 수축력.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으로 피가 돌아요. 그런데 꾹 짜주지를 못해. 이게 순환이 될까요? 혈액이 잘 돌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붓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제한했어요. 기억나시죠? 빈혈 어떻게 해요? 철 좀 들어라 이씨. 철분제는 비타민C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그 비타민C를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해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는다는 거. 그러면 칼슘제는 뭐랑 먹죠? 비타민 D랑 먹습니다. 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했다. 이미 이룬 과거형으로 확언해 보세요.